한국 대표팀의 감독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2월 내에 선임하겠다고 했던 대한축구협회의 최신 상황 어떤지,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 보셨을 텐데 스페인 출신의 두 감독이 연결되고 있죠. 라파엘 베니테스 그리고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취재한 최신 상황, 독점 정보 지금부터 김성진 기자, 풋볼아시안 편집장과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유럽의 명장이죠. 네, 라파 베니테스 감독이 한국 제안 받았다라고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네, 베니테스 감독이 최근에 그 영국의 유명한 그 축구 방송이죠, 스카이 스포츠, 스카이 스포츠에 출연을 해서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멕시코의 제안을 받았다, 이렇게 본인이 밝혔습니다. 네, 리버풀과 뉴캐슬의 경기 해설하러 나왔다가 얘기한 건데, 멕시코는 이미 감독을 찾았고 중국은 저희가 이제 파악한 바에 따르면 다른 영상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유럽의 명장보다는 다른 좀 감독을 그렇죠. 찾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베니테스 감독은 이제 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고 맡은 팀들이 다 빅클럽들이었죠. 그렇죠. 네, 열거를 하자면은 발렌시아, 리버풀, 인터밀란, 첼시, 나폴리, 레알 마드리드 예. 이렇게 쟁쟁한 팀들을 맡은 감독이 몇이나 있을까 싶을 정도고, 거기다가 챔피언스리그, 라리가, 유로파리그 굉장히 많은 또 굵직한 대회들을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지난해 에버튼까지 감독을 하고 지금은 이제 무직 상태로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협회 차원에서 또 베니테스의 그런 위임장을 갖고 있는 대리인이 협회에다가 제안을 먼저 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렇죠. 협상에서 이제 뭔가 대화 채널이 열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양쪽이 일단은 서로 이제 말을 주고 받았죠. 그렇게 예. 해서 베니테스 감독이 그 이야기를 방송 중에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게다가 베니테스 감독이 이제 장기 프로젝트를 원한다는 얘기를 또 했어요. 3주면 압박을 받는다. 즉 이제 바로 결과를 내는 게 힘들다. 에버튼에서도 이제 팀이 위기 상태에 그렇죠. 부임을 했지만 결국 본인이 그걸 해결하지 못한 채 경질이 됐었는데, 이제 지금 대한축구협회도 4년 전체 맡을 감독을 찾고 있다 보니까 이런 베니테스 감독이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3년 정도 프로젝트가 필요했다고 했던 그 말에도 좀 부합을 하고, 무엇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인연이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지휘할 때 본인이 픽을 해서 기성용 선수를 맞습니다. 데려왔었고 또 최근에 기성용 선수가 지도자 연수를 또 그렇죠. 하고 있는 과정에 베니테스 감독을 만나고 왔잖아요. 네, 그렇게 또 한국과 알게 모르게 인연이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관심이 컸고, 굉장히 최근에 거론됐던 후보들 중에선 가장 이름값이 높은 감독이기 때문에 베니테스 감독이 진짜 올 것인가 이런 이제 궁금증과 기대감 이런 것이 많이 섞이긴 했었죠. 예. 그래서 본인이 언급한 나라들 중에 일단 멕시코는 감독을 선임을 했어요. 예. 그 디에고 코가라고 아르헨티나 출신 감독인데 얼마 전에 새로 선임을 했고, 중국은 아직 그 리샤오펑 감독이 재임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조금 안 좋아요, 상황이. 예, 사실 정리될 가능성이 크죠. 네, 지금 계속 지난해까지 A매치 성적이 너무 안 좋아갖고 중국에서는 언제 자를 것이냐, 해임을 할 것이냐, 이제 그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과 중국을 놓고 베니테스 감독이 고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본인 스스로는 유럽에 남고 싶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코멘트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베니테스 감독이 한국 혹은 중국에 올 가능성은 극히 낮아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언론에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 자체가, 그 팀들을 열거한 것 자체가 조금 이제 안 가겠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협상 상황을 중도에 공개하는 경우는 거의 그럼요.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어떻게 보면 또 몸값 경쟁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한국도 제안했고 중국도 제안을 했으면은 더 좋은 조건을 끌어올리기 맞습니다.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준TV에서 직접 좀 알아봤습니다. 또 제가 스페인에서 활동할 때 좀 나름 종신력 있는 그렇죠. 네트워크들을 네. 확보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과거에 키케 감독과 직접 물어보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키케 감독은 이제 고맙다라고 하면서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얘기할 수 없다와 아니다는 달라요. 그럼요. 얘기할 수 없다는 뭔가의 대화가 아직 유지 중이다, 예. 살아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라파엘 베니테스와 직접 대화가 가능한 그 채널을 통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랬더니 베니테스 감독의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얘기했냐? 이 일이 없었던 게 아니라, 물론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나는 거기 갈 생각이 없다. 고려하지 않고 있다. 즉 지금 최근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리즈 유나이티드라든지 사우스햄튼이라든지 지금 많은 그 또 프리미어리그의 위기의 팀들, 웨스트햄도 모예스 감독이 그렇죠. 경질되면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베니테스 감독이 지금 주가가 떨어졌고 이제 반등이 필요한 상황이긴 해도 아직은 좀 한국에 갈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제안을 받은 건 맞지만 한국 대표팀에 부임할 생각은 없다. 이게 조건 문제 논의 단계 간 것도 아니고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그래도 대한축구협회에서 베니테스급의 감독과 접촉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 팬들에게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네, 사실 베니테스 감독 이전에 나왔던 감독들 이름을 거론을 해보자면은 치치 감독은 뭐 완전 탑 클래스긴 그렇죠. 하지만 그 외에 뭐 보르달라스라든지 모레노 또 할리로이치 핑크 사실 뭐 레벨이나 등급으로 우리가 굳이 뭐 매기자면 이런 분들 이 베니테스나 치치 감독에 비해서는 좀 한 단계 낮은 급이라고 우리가 좀 표현할 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벤투 후임 감독으로 또 선수들이 대표팀 선수들이 굉장히 좀 명망 있는 감독을 원한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어필할 정도인데 그런 거에 좀 부합하는 뭐 인물이고 후보인데 하지만 뭐 베니테스 감독이 본인은 이제 영국 생활을 만족스러워하고 영국 생활을 하고 싶어하고 가족들이 또 영국에 있는 걸 또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한국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을 이야기한 것 같고 물론 이거와 관련해서 축구협회는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입장은 없습니다. 뭐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협회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표팀 선임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네. 코멘트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좀 외부 취재 그리고 추정을 하는 거지 협회 입장은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협회가 어느 정도까지 베니테스 감독이랑 이야기는 했을지는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또 베니테스 감독이 사실 거론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연봉이 좀 상대적으로 싼 점이 네, 근데 이 감독이 사실은 연봉이 비쌀 거라고 네. 생각했는데 그게 에버튼에서 이제 네. 사실 이제 끝나고 또 무직 상태고 또 그 전에 다렌을 네. 또 갔었지만 좀 경력 관리를 조금 실패를 그렇죠. 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우리가 앞서 지금 이야기를 했을 때 뭐 빅클럽들을 쭉 맡았지만 그 이외에는 좀 하향세에 있기 때문에 뭐 협회가 제시를 할 수 있는 10억 원 수준의 연봉을 수락할 수 있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또 베니테스였다고 합니다. 그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네요. 네, 그래서 접촉이 좀 진행이 됐었던 거지만 또 베니테스 감독도 사실 경력 관리를 위해서는 확실한 팀을 만든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네. 면에서는 뭐 한국에서 월드컵 본인이 또 대표팀 감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한번 해볼 수 있는 도전적인 생각이 있다면은 맡을 네. 수가 있지만 베니테스 감독 일단 아시아 쪽에 오는 것 자체에서는 좀 본인이 고려를 하지 않고 있고 또 협회도 뭐 채널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베니테스 감독의 유일한 단점이 대표팀 경력이 없는 거예요. 예. 클럽 감독으로서는 엄청 대단하지만 대표팀을 뭐 어떤 나라든 간에 대표팀의 뭐 코치를나 감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됐다고 해요. 뭐 예. 이 사람이 명망이 좋고 실력 있는 거는 확실한데 이렇게 2, 3일 훈련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 이런 대표팀 시스템에 과연 맞을 것인가? 이건 어떻게 보면 앞서 이야기한 거하고 좀 부합되는 부분이거든요. 베니테스 감독이 3주 훈련해서 결과 내는 것보다는 3년의 프로젝트를 예. 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단기간에 결과 내는 거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이것이 이제 대표팀 감독보다는 클럽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사실 이제 모레노 감독 얘기도 나왔는데 이분이 조금 더 이제 밀도 있게 얘기가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1월에 모레노 측에서 협회에다가 뭐 의향서를 낸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예. 이것이 이제 2월에 스페인 쪽에서 이제 알려졌고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도 모레노 감독이 접촉을 했다 뭐 이런 보도가 이제 이어서 나온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예. 축구협회도 일단 모레노 감독 측과는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고 있어요. 예. 그런데 한 가지 협회 쪽에서는 모레노 감독이랑 함께 할 그 팀, 예. 코칭 팀이 조금 의문을 갖고 있는 부실한 것 같다. 좀 예. 이전에 벤투 팀에 비해서 좀 뭐 이런 코치의 이런 구성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협회 차원에서는 조금 의문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모레노 감독은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불쾌한 좀 입장인가 봐요. 뭐 확실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예. 협회 쪽에서는 오히려 이 코칭 팀에 대한 좀 능력, 뭐 이런 확인을 그렇죠. 좀 예. 보여달라 이런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좀 이제 제안을 하니까 모레노 감독은 좀 그 부분이 좀 예. 달갑지 않게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본인은 일단 한국행에 대해서는 예.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한국 대표팀 하고 싶다. 예, 또 연봉 부분에서도 스페인 대표팀을 잠깐 해서 좀 그렇게 뭐 스페인 대표팀도 잠깐 맡을 만큼 뭐 경력도 있는 지도자인데 뭐 협회가 제시할 수 있는 그 10억 원 수준의 연봉도 본인이 감수할 수 있는 예.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뭐 모레노 감독 입장에서는 협회가 계약서만 주면은 거기까지 해결되는 상황이죠. 사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협회는 모레노 감독보다 조금 더 좋은 능력 있는 지도자를 또 일단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이
뭐 협회와 모레노 감독 사이에서 이런 협상은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얘기를 했다. 그리고 교감도 했다. 다만 이제 협회는 모레노는 사실 이제 사인만 하면 되는 상태고 모레노보다 나은 감독이 있을지 조금 더 기다려보는 그런 상태다. 어떻게 보면 모레노가 기다리는 그런 상황으로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3월 A매치가 이제 한 달 정도 네. 남았고 특히 2월 안에 선임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2월도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2월이 며칠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협회 차원에서 또 뭐 밀러 위원장을 통해서 이 감독 선임과 관련된 어떠한 코멘트도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3월 A매치에 감독 없이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 우리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거를. 그렇죠. 예. 2014년에 브라질 월드컵 끝나고 예. 홍명보 감독 후임 감독 선임이 굉장히 늦어지는 바람에 예. 그때 9월 A매치를 이제 신태용 감독이 당시에 그 새로운 외국인 감독 밑에 수석 코치로 들어가기로 이미 협회에서 그렇게 구성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신태용 감독 대행 체제로 2경기를 그때 치렀고 이제 뒤늦게 이제 협회에서 선임이 돼서 한국에 온 지도자가 슈틸리케 감독이었고 슈틸리케 감독 선임을 발표한 날이 9월 A매치 첫 번째 경기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슈틸리케 감독 선임을 발표하고 슈틸리케 감독은 두 번째 경기 하는 날 이 고향에서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찾아서 대표팀 경기를 관전을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10월부터 진행을 했는데 뭐 지금 이렇게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이 늦어진다면은 3월 A매치가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비록 감독이 선임이 되더라도 새로운 감독은 뭐 3월 A매치를 관전만 하던지 뭐 혹은 아예 3월 A매치는 감독 없이 뭐 임시로 협회에서 이 단발성 코칭 스태프를 구성을 해서 치르고 그 다음 A매치부터 새로운 감독 체제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협회는 어쨌든 간에 2월 안에는 선임을 하겠다. 뭐 이렇게 좀 확고히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뭐 요 남은 며칠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모레노와 이 정도까지 얘기가 됐으면 정 안 되면 모레노 선임하겠다라고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많은 소문들이 떠돌고 있거든요. 일단은 협회 생각은 3월 A매치를 정상적으로 새 감독과 치르겠다는 것이고요. 그 경기 일정은 3월 24일 금요일 울산 문수 축구경기장에서 콜롬비아전 그리고 3월 28일 화요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카타르 월드컵 리턴 매치죠. 우루과이전이 펼쳐지게 되는데 뭐 일단은 뭐 2월을 혹시 넘긴다고 하더라도 대표팀 소집 기간 전에만 감독이 선임이 되면 되니까 뭐 결과의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맞습니다. 이제 뭐 맡아서 해봐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선수 선발이나 이런 거는 뭐 협회 기술위원회 전력강화위원회 차원에서 선발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대신에 뭐 새로운 감독과 호흡을 맞출 국내 지도자를 잘 선임을 해야겠죠. 대신에 코치들을 그렇게 해서 그 3월 A매치에 한해서는 그 국내 코치와 전력강화위원회가 뭐 23명 정도 뽑겠죠. 그 잘 뽑아서 새 감독에게 이런 선수들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이후 4월 이후부터는 이제 새로운 감독 체제로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 또 하나 중요한 이벤트가 대표팀 레벨에 있습니다. 바로 2022년에 열릴 예정이었던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이제 2023년 9월에 코로나 문제 때문에 연기돼서 열리는데요. 이 대회의 이제 운영 방침이 결정이 됐어요. 도쿄 올림픽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만 24세 이하가 참가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 지난해 9월에 열리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1년이 연기됐고 그래서 99년생 선수들이 조금 긴장했대요. 우리가 아시안 게임에 나가야 되는데 이게 1년이 미뤄지면은 아시안 게임도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만 23세 선수가 출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년이 지나면은 24세가 되는데 그럼 우리가 아닌 2000년생 이후부터만 가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대조직위원회에서는 뭐 1년이 연기됐기 때문에 원래 99년생 선수들이 출전하기로 한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99년생부터 출전 가능하게 하겠다. 뭐 이건 뭐 우리 2021년에 도쿄올림픽 1년 연기됐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주목할 것이 역시 1999년생이 바로 2019 폴란드 20세 이하 이제 월드컵의 준우승을 이끌어도 한국 남자 축구 레벨 전 영역을 봐도 최고 성적을 냈던 팀이고 거기에 또 중심이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황금 세대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인데 굉장히 폴란드 20세 월드컵 이후로는 사실 뭐 크게 두각은 안 나타났지만 그래도 굉장히 쟁쟁한 선수들이 많거든요. 뭐 거론을 한다면은 뭐 이강인 선수는 99년생은 아니지만 당시 멤버였고 그리고 엄원상, 오세훈, 전준호, 그 당시엔 전세진이었죠. 그리고 조영우, 고재현, 김정민, 뭐 이재익, 이광현, 뭐 사실 그 이후에도 가끔씩 A 대표팀에도 선발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은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 선수들이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그 주축 멤버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뭐 또 유럽파 선수들도 이제 더 늘어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당시 그 20세 월드컵에 나간 선수들은 아닌데요. 그래도 그 99년생 이후 선수들을 좀 찾아보면은 송민규, 정우영, 홍현석, 정상빈, 양현준, 오연규, 엄지선, 권혁규, 김태환 뭐 이런 선수를 이제 국내외에서 굉장히 쟁쟁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인데 다 이 선수들이 이제 병역이 미필이기 때문에 네. 물론 그 종영욱 선수 같은 경우나 뭐 몇몇 선수들은 김천 상무에서 활약을 올해부터 하지만 뭐 대부분이 병역 미필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위주로 아마 아시안 게임 멤버가 구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특히 뭐 이제 벨기에 활약 중인 홍현석 선수도 주가가 높고 지금 셀틱에 진출한 또 오현규 선수 역시 뭐 이미 이 선수는 이제 그렇죠. 구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대표팀의 새로운 중심 공격수로 기대를 받고 있으니까 올 수 있고 또 정상빈 선수 같은 경우에 당장 이제 그 유럽에서 뛰고 있지만 또 맞습니다. 군 문제를 해결해야 될 수가 있고 또 프라이부르크 정우영 선수는 더더욱이나 꾸준히 유럽에서 활동해 왔는데 그게 이어지려면 그렇죠. 또 아시안 게임에 참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시안 게임 대표팀이 꽤 이제 화려한 면면이 될 것 같고 또 이 연령대에만 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99년생부터지만 98년생 이전의 출생 선수들 와일드 카드라고 하죠. 우리가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만 25세 이상 선수가 되는 건데 뭐 3명 출전 가능합니다. 뭐 좀 찾아보자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여태까지 와일드 카드도 병역 미필 선수 위주로 선발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병역 미필 선수 위주로 찾아보면은 일단은 당연히 백승호 선수부터 거론이 예. 되고 그리고 김동현, 강현무, 김진규, 김재우, 이상민 선수 뭐 이중 일부는 이제 김천 상무에 좀 예. 해서 올해부터 뛸 예정이지만 이런 선수들도 와일드카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게다가 백승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에서도 브라질을 상대로 멋진 골을 넣기도 했고 또 본인이 유럽에서 프로 경력을 시작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럽에 좀 돌아가고 싶은 그런 의지들을 좀 숨기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요. 뭐 그렇게 예. 이런 뭐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따야 또 유럽 네. 진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또 만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사실 뭐 백승호 선수가 좀 유력한 와일드카드로 후보 선수로 좀 꼽히고 있고 또 미드필더로서는 강호민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요. 뭐 일단은 우리가 최근 2회 연속 금메달을 따면서 계속해서 이제 유럽 진출을 할 수 있는 선수를 또 배출해냈고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도 뭐 그 병역 혜택을 받고 나서는 중국에 갔지만 결국엔 또 지금 페네르바체를 거쳐서 나폴리에 갈 수 있었던 동력이 그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었죠. 그렇습니다. 그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병역을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오영규 선수 같이 그렇게 일찍 군대를 갔거나 조영욱 선수처럼 올해 어린 나이지만 입대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향후에 좀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금메달을 뭐 선수들 입장에서도 특히 유럽 진출을 하고 싶은 선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시안 게임 출전을 위해서도 소속팀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주TV는 계속해서 이제 한국 대표팀의 새 감독이 누가 될지 그리고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대한 준비 그리고 아시안 게임 금메달 도전은 어떻게 될지 국내 축구 주요 이슈 직접 취재한 이야기 김성진 풋볼 아시안 편집장과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